65만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세월호 이후 누구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그 중요함을 아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처에는 반월공단이 있어 수도권의 핵심 공업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자의 도시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 이런 도시에서 20대 청년 시의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저는 등록금 때문에 휴학 중인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현장에서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회 문제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는 건 10수년간 현장에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마치 잘못 박힌 못처럼 그냥 뽑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영우 그리고 노동당은 지역부터 평등, 생태, 그리고 존엄,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하는 그런 안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28살의 청년 시의원 후보고요. 원래는 건설 노동자로 몫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청년들이 얘기하고 바꿔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출마하게 되었고요. 지금 원래 있던 기존의 거대 양당의 어떤 정치에서 한계를 느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노동당은 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고쳐 쓰자고 하는 기존의 그 정치와는 다르게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차별금지 조례 혹은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그런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시위라고 하죠. 데모라고 하는 그런 현장들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당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면 될까요? 노동자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속해 있잖아요. 여성도 있고 장애인 노동자도 있고 소수자, 약자 그런 노동자들을 모두를 대변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한데 후보님께서는 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나요? 노동자의 범위는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범위는 소상공인까지도 포함하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상위 1%라고 하잖아요. 그 이외의 99%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노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모두 다 알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99%의 입장을 대변한다 라고 보통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변혁당, 사회변혁 노동자당이라는 당이 이제 2015년부터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그 사회변혁 노동자당은 의회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당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혹은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바꿔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이제 정당이었고 등록 정당이 아니었어요.
원외 정당이기도 하고 등록 정당도 아니었고 당원도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당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선배를 통해서 이런 정당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는 그런 시위에 참여하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에 참여하고 노동절 시위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던 이제 사회병 노동자라는 사람들의 활동들을 보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직접 기술을 하려는 사람들의 활동들을 보고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00명. 그러면 그 사회번역 노동자당? 네. 그분들 300명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모두가 이제 활동가, 저희가 이제 강령이 모두가 활동을 한다라는 강령이요? 예.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모두 다 이제 인권 활동을 하시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바꿔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현안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시혜적이거나 일시적인 정책들이 많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값 주거비 운동을 하고 있는 안산에서 그 시민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에 그것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반값 주거비를 주고 60만 원이면 만약 30만 원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학교에 무상으로 다닌다던가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닌다던가 실업수당을 청년들에게 줘서 이 자리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등록금이 부족해서 아직도 휴학 중에 있거든요. 지금 청년이시잖아요. 네. 괜찮으시면 후보님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올해 28살입니다. 많이 아니라 딱 28이시는군요. 네. 그러시구나. 그런데 대학생 신분은 있으신 건데 휴학 중이시라고요? 네, 곧 제적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 휴학을 연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곧 제적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몇 년 차 휴학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5년 차죠. 5년 차, 28이니까요. 보통 23살에 졸업을 하잖아요. 분유학 2년까지 포함해서 총 휴학을 5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이 곧 다 돼갑니다. 이제 6월 달에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당합니다. 그 이제 대학 고등교육이죠. 고등교육 완전 무상화 이거를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독일처럼 독일의 그 1대학, 2대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안산 1대학, 안산 2대학 이런 것들을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반값 등록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하위 6분위 그리고 한부모 가정, 다자녀 이런 정도로 이제 37억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지금 한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려야 된다. 늘려서 그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7억 원이면 혜택을 보는 영수가 구체적으로 몇 명일까요? 제가 알기로 17,000명 정도. 17,000명이요? 예. 그래도 꽤 많네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근데 17,000명은 저희 이제 본호 1동, 2동, 반월동에 있는 청년 수가 17,000명이에요. 그 정도 돼요. 14,000명? 14,000명, 7,000명. 그래서 안산시에 동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3개 동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라서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일단 이런 무상 얘기 나오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나 이제 대칭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가 한 16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가 사립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런 문제, 예를 들어 대학교가 사립이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립화해야 된다. 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뭐 서울 시립대처럼 그렇게 가는 게 나중에 궁극적인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진보당 쪽에서 자료조사한 걸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4천억 원 정도가 안 쓰이고 안산에서 그냥 그대로 다음으로 이월되고 있다라는 이제 자료들에 대해서 4천억 원이면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등록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37억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복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는 그걸 순차적으로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월동에 지금 한 2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건건동이죠. 이게 행정구역하고 그게 달라서 건건동? 건건동이라고. 건건동이요? 아, 건건동. 네. 약간 이제 안산에서 좀 떨어져 나와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 안산 중심에서. 그래서 제일 높은 건물이 그 동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가들이 한 5층 정도가 제일 큰 상가이기도 하고 네, 저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도 좋고 한데 주민들의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뭐 신호등이 없다, 신호등이 없는 곳들이 많다, 아니면은 뭐 가로등이 더 설치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살아보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이렇게 제시하는 민원들 혹은 정책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번호이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저 그래서 오다가 헤맸어요. 네, 네. 주차는 정말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 사실은 주차장을 더 만들 부지를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힘들고 어디 저 멀리에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몇 명 정도가 동의하냐 이거를 이제 갖고 주민의 동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우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들어가시면 만드실 자신이 있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발로 뛰어야죠. 네, 열심히 발로 뛰고 직접 주민분들 만나고 의회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 계속 길거리에서 만나고 다니는 그 동네로 출근하는 네. 그런 시의원이 이번에 청년 후보들이랑 그 얼마 전에 이제 청년 네트워크라는 안산의 그 커뮤니티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변호사가 많으시더라고요. 청년 후보인데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 노동자인데 노가다라고 하기도 하고 일용직 노동자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런 되게 불안정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하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제 잘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주하고 국가의 얘기를 직접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에 당선된다고 해서 제가 국가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게 욕하는 사람들이니까 욕을 먹는. 예, 욕을 먹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의원이 됐을 때 직접 나는 이런 것들을 겪었다. 나는 대학도 졸업 못했고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의원도 사실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이 막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해서 막 변호사였던 사람 아니면 뭐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청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옆에서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출마했고 당신이 출마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미래를 좀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청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나는 당신과 함께 같은 청년이고 노동자야 그런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회 입성을 하는 순간 의원 배지를 다시고 그래서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 출신을 믿으면 안 된다. 노동자 출신이라서 의회 입성해서 노동자를 대변할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산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조직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들이랑 같이 보통 많은 것들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통장 이렇게 곳곳에 이제 퍼져 있는 그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시의회에 들어가도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정말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을 때 질문하고 좀 동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의원으로서 이제 출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의원 되면 다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말들은 드리진 않겠지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뭐 전직 그런 어떤 정치인들은 이제 좀 약간 속칭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변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그 많은 수많은 운동권 선배들이 네, 그렇죠. 그런 전투화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네, 그렇게 갔던 것들. 그래서 오히려 계속 감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욕해야 된다. 욕하고 감시하고 그 주민 소환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시의원한테도 더 네, 시의원한테도 네, 소환을 시켜야 되고 뭐 주민들이 원하면 당신 그만둬라 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변절하고 싶어도 변절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의원직을 한 명이 상실하실 건데 보통 이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내가 일할 일꾼들을 뽑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후보님께서는 의회 입성을 하시면 시민분들의 그런 어떤 비판과 그런 채찍질,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이제 시의회 입성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의도로 가실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나중에 지금의 주형우 후보님이 아닌 그 미래의 주형우 의원님께 좀 말씀을 남겨두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 싶으세요? 10몇 년 후에. 네. 사실 저는 정치인하고 정말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적이지 않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은 말을 잘 친절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욕먹는 것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욕먹는 것도 잘 못해요. 막 욕을 먹으면 밤새도록 생각나고 요즘에도 막 선거 유세하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으면 다시 길거리로 나와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정치의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민중들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저기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위, 농성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후보님께서 여기 지금 빨간색이 되게 많이 눈에 띄는데 이 권혜진 의원님이 한데 빨간색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정당이 특정 정당이 딱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노동당 색깔이신가요? 네, 원래 노동당의 색깔이고요. 빨간색의 의미는 모든 사람의 피 색깔은 똑같다라고 해서 평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을 이제 거대 정당에서
선택을 하면서 의미가 본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왜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빨갱이 종북 좌파 막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사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 빨간색의 의미가 옛날부터 그런 피의 색깔은 모두 빨간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권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노동당 하면은 너무나 이제 극좌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우클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네들한테 정권 주면 나라 망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안산시가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좀 말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극좌로 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당요? 네. 제 욕심으로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동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미국이나 미국의 버니 샌더스나 이제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도의 수준의 공약이나 이런 강령들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특성상 그런 극좌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고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공약들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자유와 민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석할 때. 예.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 한번 읽어주시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은 이 나라의 지역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네.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인과 주식에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코인이 오르기만을 바라고. 하시나요, 코인?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10만 원 정도. 어때요? 좀 하니까 이렇게 그거 주식이나 코인 하면은 그 휴대폰만 계속 그거 있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렇대요? 네, 한 이틀을 해봤는데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10만 원 넣었다가 8만 원이 돼서 빠져나왔죠. 네. 손해보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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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어떤 안정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면, 정치라면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안정된 삶,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안정된 삶 다 안다. 근데 디테일한 그런 방법들이 뭐냐 이렇게 또 따져 물으시지 않을까요? 디테일한 방법들은 대선 때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비정규직이 아니어야 되겠죠. 국가가 많이 통제를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와 돌봄 얘기인데요. 가사 노동자 혹은 돌봄 노동자. 그래서 아이도 노인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제 시기가 맞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동네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민간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가 직접 하는 것들. 그래서 결혼해도 불안하지 않아, 나이 먹어도 불안하지 않아 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문제를 몸으로 겪고 있는 정말 평범한 청년입니다. 특출나게 잘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신이 시의원에 당선되면 바뀌지 않냐라고 했을 때 바뀌었다면 심판 받고 제대로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항상 있었던 대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장애인 차별 철폐와 함께 그리고 성소수자와 함께 여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고스펙을 쌓지 않으면, 그리고 늙어서도 노후 준비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나이 많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힘든 삶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